고즈넉하고 경치 좋은 호숫가를 찾은 부부. 여보, 여기 한적하니 너무 좋다. 당신 피곤할 텐데 고마워. 고맙긴. 당신 살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냐? 안 추워? 너무 행복해서 추운지도 모르겠어. 당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닭살이 돋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이는 현무 씨 부부. 올해로 결혼 10년 차라는데 어쩜 이렇게 서로 다정할까요? 그런데 한 달 후. 아니 현무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웬 난데없는 추격전이죠? 그러니까 왜 힘들게 도망을 가? 죽으려고. 왜 나한테 그래? 급기야 발길질까지 당하는 현무 씨. 이거 큰일인데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 뭐야? 당신들 뭐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아줌마 일이나 해, 어? 여보세요?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노점상 아주머니의 등장으로 발길질을 멈춘 남자들. 에이,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어? 아유, 씨. 아이고 이거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나저나 현무 씨 괜찮은 건가요? 이봐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얼굴을 보더니 왜 이렇게들 놀라는 겁니까? 잠시 후 현무 씨가 겨우 몸을 추스른 모양인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이죠? 현무 씨를 폭행하던 남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고했어.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던데. 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아니 그럼 조금 전 그 난리가 현무 씨와 건달패가 짜고 친 거였단 말입니까? 근데 형님, 그 아줌마 못 알아봐요? 전혀 몰라. 아주 잘했어. 잘했어.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형님. 수고했어. 노점상 아주머니를 노리고 자작극을 벌인 현무 씨. 이 남자의 기막힌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며칠 후 현무 씨가 붕어빵 노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쩐 일로? 안녕하죠. 지난번 일 고맙기도 하고요. 자, 받아요. 뭐 이럴 건 없어요. 아이고, 생명의 은인에 다름이 없잖아요. 자, 받아요. 자작극을 벌이고 이렇게 또 찾아온 걸 보면 현무 씨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저녁에 뭐예요? 뭐 하긴요. 장사해야죠. 그러지 말고 그러죠. 맛있는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네? 갑시다. 자, 갑시다.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괜찮아. 현무 씨의 적극적인 공세에 난처해하는 미선 씨. 그런데 말이죠. 멀쩡한 가정까지 둔 남자가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한 달 후 다급히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 미선 씨. 아유, 큰일 났네. 왔어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그새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빨리 있으면 빨리. 왜 무슨 일이에요? 아유, 우리 딸이 오고 있어요. 그럼 뭐 잘 됐네. 아유, 아직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빨리 숨어요. 아니 어디를? 아니 이럴 것까지 뭐 있어요? 아유, 안 돼요. 빨리 숨어. 빨리. 참.
누구 계셨네? 그게 오히려 엄마의 손님을 반기는 딸과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라니요? 이건 또 무슨 쇼야? 사실 씨는 씨의 조강지처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씨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내에게 대놓고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아내는 이혼만은 막고 싶었지만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씨는 내연녀였던 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어쩐 일인지 씨는 조강지처인 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은 씨는 다시 돌아온 남편을 수차례 외면했지만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조강지처의 마음을 돌려 재결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로 딸까지 버리고 떠났던 현무 씨를 10년 만에 다시 받아준 미선 씨. 엄마 미쳤어? 어떻게 이 인간을 다시 집에 들여? 그게 아빠가 진심으로 아빠는 무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엄마 옆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장 나가. 안 그럼 나도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혜은아, 너도 그만 용서해. 절대 못해. 혜은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들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걸려들라고만. 아니, 내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래, 절대 못 나가. 아유. 처자식까지 버리고 나갔다가 10년 만에 제 발로 돌아온 현무 씨.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요? 다음 날 미선 씨를 도와 장사 준비가 한창인 현무 씨. 그런데 그때 붕어빵 얼마예요? 이게 누굽니까? 현무 씨와 재혼한 현재 부인 연주 씨가 나타났군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못 올 때였나? 그렇게 나가서 어디 갔나 했더니 고작 여기였어? 보기 좋네. 응?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상대할 필요 없어서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조강지처가 좋긴 좋네. 다 죽어가는 몸뚱이로 찾아와도 다시 받아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당신 곧 죽을 날 받아놓은 거 아니야? 죽을 날을 받아놓았다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현무 씨가 감추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현무 씨. 선생님, 췌장암 3기입니다. 뭐라고요? 암이요? 치료는 해봐야겠지만 췌장암이라는 게 워낙... 현무 씨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던 것인데요. 그날 밤 뭐? 췌장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응? 너무해. 아씨. 여보. 나 여태 남의 남편 뺏은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 근데 이제 나보고 당신 병수발까지 들으라고? 당신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걱정은커녕 암에 걸린 남편을 짐짝 취급하는 연주 씨. 처자식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에게 이런 냉대를 받다니 현무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바로 조광지처에 대한 그리움. 현무 씨는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자작극까지 벌여 전처와의 극적인 재회를 꾸민 현무 씨. 아무것도 모르는 미선 씨는 그런 전 남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 아줌마 못 잊어서 돌아온 거 아니야. 지 병수 발해줄 여자 찾아온 거니까 속지 말라고. 여보, 아니야. 나 너 당신 좀 잘해보려고 들어온 거야. 어? 내 말 믿지? 어? 여보.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이 사람 아픈 거 나도 알아요. 좋다고 남의 남자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프다니까 헌시작처럼 버립니까? 아이고 그래요. 눈물겨운 사랑 나셨네. 여자가 진짜 남의 장사하는데 와서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 빨리. 이거 놔! 당신 위자료 계산이나 확실히 하고 죽어. 떼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돌아서면서도 위자료 얘기를 하는 연주 씨와는 달리 남편의 병을 알면서도 받아준 미선 씨.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당신 병원 진단서 봤어.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뭐해.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요. 젊고 건강할 때는 버렸다가 나이 들고 병들어 다시 찾아온 남편을 미선 씨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현무 씨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바로 그때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느닷없이 나타난 괴한에게 끌려가는 현무 씨. 잠시 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니들 대체 누구야? 어? 왜 나한테 그래? 김현무 씨, 그러게 왜 인생을 곧다시고 살았어? 대체 니들 누구냐고? 당신한테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가자고. 알았어, 형님. 알았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형님, 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대체 현무 씨는 왜 납치를 당해 이런 협박을 받게 된 걸까요? 그날 밤 현무 씨를 집 앞에 던져놓고 사라지는 괴한들. 다행히 무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성치 않은 몸인데 이런 수모가 웬 말입니까? 다음 날 저녁 여보, 나 왔어. 이가 어딜 간 거야? 화장실에 있나? 여보, 여기 있어요? 문이 열렸네.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선 씨가 발견한 것은 바로 현무 씨의 주검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미선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무 씨의 시신 수습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남편분이 유서를 남기신 것 같네요. 현장에서 발견된 현무 씨의 유서. 그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여보, 나 이제 너무 힘이 드네.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위한 최선의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해. 너무 사랑해. 암투병 중인 씨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외상도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판명했는데요. 그동안 아내는 암에 걸린 남편의 극진히 간병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현무 씨가 세상을 떠나고 보름 후 미선 씨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꺼내본 미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우편물을 받은 걸까요? 다음 날 초조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찾은 미선 씨.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사무실이었는데요. 대체 여긴 어딜까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세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 김현무 씨가 말 안 했어요? 이 인간 진짜 대책 없네. 뭐가요? 이게 모두 당신 남편 김현무가 벌린 짓이야. 생전에 현무 씨가 무슨 일을 벌였기에 미선 씨가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과 마주 앉은 현무 씨. 자, 여기 아니 이게 웬 돈입니까? 3억이야. 틀림없는 거죠? 약속은 꼭 지키는 거다. 혹시 딴맘 먹으면 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장에게 거액을 뜯어낸 현무 씨.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받아낸 것입니다. 공갈 협박으로 갈취한 3억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안정된 노후를 꿈꿨던 현무 씨. 하지만 어디 인생이란 게 그리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던가요. 얼마 후 암 선고를 받고 재혼한 아내에게 버림까지 받게 된 현무 씨. 결국 그를 받아준 것은 조강지처뿐이었습니다. 여보, 날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뭘 새삼스럽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 이게 뭐예요? 현무 씨가 아내에게 건넨 것은 바로 각서였는데요. 협박으로 뜯어낸 돈 3억 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건저당을 설정해 아내에게 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속 많이 썩였는데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여보. 여보. 어려운 형편에도 병든 자신을 끝까지 보살펴준 아내를 위해 간병비조로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으로부터 3억 원을 다시 내놓으란 요구를 받게 된 현무 씨.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아내에게 남겨줄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씨의 협박에 못 이겨 3억 원을 건넸던 사장은 추후 공갈 혐의로 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씨가 돌연 자살을 해버리자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결국 사장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씨가 해당 건물을 아내에게 유산으로 남기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을 알고 아내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적 부부도 아니었기에 건저당권이 말소되면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미선 씨. 죽기 전에 착한 일 하나 했다 싶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에휴, 이를 어쩌면 좋으냐. 엄마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그 돈 무조건 받아낼 거야.
과연 사장이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은 어떤 판결로 끝을 맺었을까요? 재판부는 미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무 씨와 미선 씨 간의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미선 씨는 현무 씨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용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과는 달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그 죽음까지 지켰던 아내.